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선 판사를 모욕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법원이 결국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2주간 구치소에 구금되는 건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를 맡았던 재판부의 결정으로 법정 모독 행위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법정 소란으로 재판 중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인적사항 특정 불가를 이유로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는데 오늘 법원이 이 변호사에 대해 특정 유치 장소에 가두는 감치를 2달 만에 집행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재판 종료 직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변호사 감치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그만큼 법정 소란에 대한 재판부의 엄단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 행정처로부터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못도 할 텐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함께 감치 선고를 받았던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 내지는 정말 놀랄 만한 소식이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법정 난동 혐의로 15일 감치를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 오늘 전격적으로 감치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진관 부장이 집행을 직접 한 건데요. 오늘 사실 감치될 줄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용현 씨의 그 재판이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주재로 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리고 난 다음에 4시 반 정도에 다 끝나고 가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전격적으로 딱 이진관 부장이 이제 교도관인가요? 이분들을 그 정보 직원이었다고도 하는데 그분들을 같이 대동하고 딱 그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딱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좀 놀랍기도 했을 텐데 권우현 변호사도 사실은 같이 감치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분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 다음번에 집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나올 줄 네, 알았었겠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오늘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조금 늦게 가니까. 게다가 그분은 20일 감치예요. 그렇죠. 두 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맞아요. 번은 15일 같이 감치가 됐고 한 번은 5일 감치가 또 추가로 됐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되게 불안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유승슬 변호사 등등이 오늘 이 집행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집행이다. 집행 정지 신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이진관 부장의 이하상 변호사 감치 관련된 싱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네, 감시합니다. 그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렇게 이제 감치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의 그 인적 사항을 교도관에게 제대로 안 말하면서 그날 밤에 또 풀어주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구치소까지 갔다가 예. 풀려난 거죠. 예. 너 그래. 누구야 그랬더니 얘기 안 한 거지. 네, 권성명 불상자. 네,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이 3일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날은요 밤 11시 55분에 들어가도 하루로 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가 이제 넘어간 거고 지난번에 하루도 아니지만 반나절 정도 대기한 게 있었잖아요. 구치소에서 네네. 풀어주는 날. 그래서 이틀이 가버렸어요. 아니 그거 왜 시로 계산 안 합니까? 왜 날로 계산해요?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16일 날 풀려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마음을 알겠네요, 제가. 그건 직원한테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진즉에 감치를 했었어야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법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법 집행을 안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법 집행을 했다고 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권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는 꼭 갖다가 감치시켜서 잡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스스로가 자기 권위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줍니까? 국민 아무도 안 지켜줘요, 이제. 네. 법원 스스로가 지금 신뢰가 추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권위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법정 내에서도 정치를 했고 그 유튜브에서도 정치를 계속해 왔잖아요. 이 기세면 아마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기는 조금 성격이 안 맞을 것 같고 지방선거에 비는 그 자리에 재보궐에 나온다고 할 기세들이 그들은 훈장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데 가면 훈장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훈장 다른 거죠. 자기들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저희 신용에서는 법정 내 정치라고 하는 건 너무 좀 품격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법정 내에서도 내란 행위를 계속했거나 난동 행위를 계속했다. 일종의 12.3 내란, 그다음에 119 서울 폭동을 이 자리 변호인이니까 직접 군대는 못 동원했고 또 서울조 폭동에 직접 쳐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 짓을 법정 안팎에서 또 극우투에서 한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 법감적으로는 이 자들은 내란 공범, 폭동 공범으로 구속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법정 난동, 소란으로 감치는 된 건데 굉장히 이것도 오늘 사이다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이었나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이진관 부장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변호인이 이제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자세가 안 좋고 이제 이상하니까 재판부가 그러지 말라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 그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안하무인식으로 자기가 원래 하던 재판에서 하던 방식으로 지기현 부장 재판에서 하던 방식으로 막 취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장 판사님이 정말 우리가 그때 속 시원하게 이 사람을 이제 감시한다라고 했는데요. 변호인들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때는 승리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본인들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아서 교도소, 구치소에서는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즉 주민번호 이런 걸 알아야지 그 전산입력이 되나 봐요. 이 인치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그날은 풀어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또 이 이진관 부장을 욕하면서 뭐 전문 용어로 뭐도 아닌 뭐 어쩌고 XX 하면서 자기네가 그랬어요. 전문 용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진관이 막 부들부들 떨더라 뭐 어쩌고 막 정말 별별 모욕을 다 주었는데요. 그 당시에 권 변호사는 또 나중에 감치 재판하면서 재판부한테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가지고 5일 추가 선고되기도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었습니다만은 다 이게 기각이 됐었습니다. 이경 기자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오늘 오전부터 재판이 있었는데 오후 4시 반에 재판이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경위들이 막 빨리 나가라고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요. 10명 정도 경위들이 양쪽에 쭉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런데 이하상도 본인이 감치될 거를 몰랐었는데 감치가 됐다. 그 현장에 있던 조금 이따 이제 인터뷰를 연결을 할 텐데요. 강지호 기자가 그 현장에서 있던 것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서 전화 연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치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잖아요. 겨우 총 15일에서 겨우 14일입니다. 근데 재판장에서 조롱을 했고 내란 재판이 조롱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만의 또 유튜브 방송에서 조롱을 했어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요. 그러니까 감치 기간 최대 20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20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 사람 14일 뒤에 나와서 또 얼마나 자기가 훈장난 것처럼 개인 방송에서 막 떠들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속에 아직도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저는 한 200일 정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20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 선고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고 나자마자 또 이 이하상 변호사 등등이 재판부량에 막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진관, 백대현, 이제 백대현 부장은 5년 윤석열에 대해서 5년 선고한 사람이었는데 이진관, 백대현 판사를 흉기든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전 총리는 그 당시에 이진관 부장에게 잘 보이려고 벌벌 기더라. 근데 그렇게 한 게 잘못이었다. 이제 이러면서 이진관이 눈치 보면서 뭐 자백하고 판사님 하면서 이러더니 결국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진관이가 저렇게 더 기승을 부리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또 얘기를 했고요. 실제 이진관의 흐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얻은 게 뭐냐. 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흐름으로 이렇게 바로잡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투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러면서 판사님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결국 오늘 김용현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감치 전격적으로 될 줄은 몰랐을 것으로 지금 보여서요. 하필이면 이거를 또 우리 강지호 기자가 봤네요. 진짜 강지호 기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재판정이 있는데 그 재판정에 딱 들어와서 감시하는 걸 본 거예요. 야, 진짜 스펙스 리얼하게 그 표정이 어땠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네. 스펙스 진짜 대단한데 일단 우선 그 강지호 기자의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그럼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모습인가요? 저는 오늘 이하상 변호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하상 변호사의 특징이 작은 거를 가지고 되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판 진행 도중에 본인의 감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제 생각에는 이하상 변호사가 집에 돌아가야지 생각하는 와중에 잡혀가지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시 10분경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제 이하상 변호사의 그 감치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강지호 기자가. 재판이 종료됐는데 경위들이 빨리 일반 방청객들에게 나가라고 독촉을 하더라. 재판정을 나가보니까 10명 정도 되는 경위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었다. 근데 그 와중에 서초경찰서 정보과 정보관이 있는 거를 강지호 기자가 확인했답니다. 갑자기 서초경찰서 정보과의 정보관이 왜 왔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하상을 감치하려고 직접 온 것이었다. 누가? 이진관 부장이. 근데 재판장 봤을 때 이하상 변호사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와. 근데 이게 좀 풀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언론인이 2명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언론사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강지호 기자는 현장에서 감치되는 것을 상황을 보고 있은 도중에 감치됐다는 기사가 너무 빨리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엠박으로 있다가 감치되자마자 그렇게 풀어진 건 아닌가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재집행된 거예요.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뭐 그냥 갑자기 아무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 법정 들어가서 너 감치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절차가 있는 거니까 경찰에도 미리 알려야 되고 또 일을 할 사람을 같이 이제 대동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관련해서 기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검찰에서 변협에도 먼저 징계 요청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변협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관심이 쏠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를 좀 빨리 하지 않나 보죠? 원래 사실 저희가 예전에 그 강신업 변호사라고 그분이 이제 재판을 울산에서 하다가 감치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가 대변인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되게 그게 억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거를 이제 소식을 알자마자 회의를 해가지고 그 감치에 대해서 저희가 번협 차원에서 항의를 하고 이제 그게 좀 해결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었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하상 등등이 너무 아나무인으로 잘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건 억울한 상황. 네, 그때는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본인들이 도발을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변협이나 뭐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뭐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이하상 변호사 등등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고발이 많이 들어왔고 변협에도 진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협에서 그 변협 회장이 김정욱 변호사인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작년 11월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면 올해죠.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 왜냐하면 안건이 올라오면 회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조사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제 넘기고 다시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넘겨서 또 소명을 듣고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것 뭐 같습니다. 너무 금 떠요. 무슨 6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이거 그치. 가지고 뻔하고 무슨 뭐 조사할 게 뭐 얼마나 돼요 이걸. 이건 뭐 영상에도 있고 막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절차를 안 지키고 만약에 상대 그 피고인들이죠. 이 네.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또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정확히 다 지켜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오늘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현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에 형사합의 3수장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을 대동하고 해당 법정에 들어와서 이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싹 내보이면서 당신을 감치에 처음이다. 집행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이 되고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아까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온 것 같아요.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 시설로 구인을 하고요. 현재 이하상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수용이 되고 2월 16일까지 이 감치가 유지가 된다는 건데요. 지난 11월 19일에 구치소 하루 수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날라갔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 11시 50분에 들어가도 10분 지나면 하루가 지나기 때문에 하루를 쳐주는 것 때문에 이틀이 이제 사실은 버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16일 날. 손현보 목사가 저 전환길 씨 들어오라 그러면서 저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님도 계시고 뭐 하면서 했는데 그렇죠. 저기 이 사람들 지금 전환길이 안 들어가고 이하상이 들어갔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권모 변호사, 권성명 불성자 그 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감시를 집행할 텐데 권 변호사는 아마 이해상 변호사가 없으면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근데 좀 궁금한 게요. 감치 집행은 감치 명령을 내린 판사가 가서 감치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판사가 감치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 실제 그 부장판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재판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잖아요. 그건 이제 그 사건은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던 것뿐이고 네네. 실제 감치 명령이나 감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진관 부장 판사가 그 내일이 판사가 있으니까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명확하게 이거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라서 그러게요. 보통 예전에 우리가 저희 이제 우리 선배님이나 저희들이 밤독재 민주화운동 할 때는 그 자리 상의하면 그 자리 대부분 감치나 그렇지, 바로 즉각 집행해버리니까. 예능돼서 구류 감치될 사람은 감치되고 구류 직결 시발해서 구류되고 그랬는데 이번엔 이자들이 머리를 엄청 꼼수를 썼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처럼 가서 신분을 숨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들이 많이 비판했죠. 학생들 옛날에 13대 때 연행되면 지문날인을 강제해서라도 신문 확인해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구류도 뭐든데 뻔히 그거 다 아는 변호사들이 신분을 말 안 한다고 그걸 풀어주어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 개정도 논의가 됐는데 아마 이제 그 감치문을 내린 판사님이 집행권까지 있어서 오늘 다른 법정에 가서 이제 한 건데 굉장히 이제 사법부에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몇몇 판사님들이 이 사법부를 농락하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도 있지만 단호하게 법치문을 함으로써 굉장히 저는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풀어준 사람이 이진관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가지고 그쵸. 구치소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 네. 내려주세요. 우리는 이 사람 수용 못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그때 그 결정을 그쵸. 내렸던 재판부에서 풀어주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구치소에서 그때 당시에 항의를 해가지고 신원이 그렇죠. 특정이 안 된다. 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원을 특정해달라고 보완 요청을 했고 그 보완 요청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감치 명령을 내린 판사였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이 그때 신원을 특정하려고 했는데 뭐 그 밤중에 사실은 변호업이나 이런 데다가 물어볼 수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날 판사가 직접 집행 명령을 정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감치 집행 대상자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원 정보가 누락되더라도 예를 들면 주민번호 같은 거 모르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누군지 특정이 됐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런 경우라면 그 변호인 출석에 물어보잖아요. 네. 판사가 자 피고인 변호인 누구 A 변호사, B 변호사 이렇게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대상자가 특정이 됐으면 교도관에게 그냥 신병을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 가지고도 인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 오늘 법원에서도 이진관 부장이 이하상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특정을 해줬고 그거에 따라서 감치 집행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법무부에서 이걸 완화시킨 걸 아마 또 이번에도 효과를 조금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차후에 적절한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해서 감치를 집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우리가 그 마치 별 달고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행동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면 그런 소리 잘 안 나올 거예요. 가서 고생하면 평생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있을 때는 막 잘 나온 척하고 그래도요. 막상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런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나. 유경험 얘기인가요? 본인이 경험처럼 말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저기 경험자한테 물어보세요. 감옥에 가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쉽지 않아요. 많은 반성이 듭니다. 반성을 해? 반성을 해요? 왜 반성을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앞으로 행동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듭니다. 진짜예요?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솔직히. 홍고방도 힘들고 독고방도 힘들고 그러니까 밖에서 조심해야겠구나. 또 오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주간 날씨가 좀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아니 근데 이 변호사도 이하선 변호사도요. 신원 특정을 그 이진관 부장판사 굳이 해줄 필요 없잖아요. 당시 신원을 밝히세요 했을 때 나 이름과 주민번호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비열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신호항이 되는데 본인이 자기 인적사항을 말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풀려난 맞아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까 비열한 법꾸라지 윤석열, 김건희한테 배웠다 이렇게 전 했죠. 국민 법 교육을 좀 더 열심히 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변호사들만 이런 거 활용하지 못하게 국민들도 제대로 자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하니까. 네, 리얼킹님께서요. 화상 변호사 자격 박탈하고 인성교육 30년 합시다. 보호부사님, 세상 속 시원합니다. 느리지만 제대로 가네요. 최수정님, 보기 드문 이진관 판사님이십니다. 또 가을님도 이진관 판사님 신실하신 분이네요. 또 형진님도 변호사가 판사님을 조롱하고 반박하는 거 보고요. 사법부가 엉터리구나 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이진관 부장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23년 선고했잖아요. 네. 우리의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진관 부장을 미국에 제소했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에 우리나라 법원에다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아니, 이번에 지방선거 진짜. 출마하니까 자기 앞가림이나 좀 잘하지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진짜죠, 써요. 미친자. 근데 진짜 무슨 웃기는 미국 국무부하고 어디인가 그 인권보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냥 미국에다 신고를 해요? 한국에는 이제 그냥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저기 이런 것 그냥 같아요. 미친 자로서 미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트럼프 세력이랑 친한 척하면서 본인도 되지도 않는 거 알면서 그냥 신고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거 받으면 그냥 버려버리지 뭘 하겠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을 편파적이고 과도한 판결을 내린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공식 제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아세요? 뭐라고 했겠어요? 해당 판사들에 대해서 미국 비자 발급 거부해 주시고요. 입국도 금지해 주시고요. 미국 내 역시 이 사람들 자산이 있으면 동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니 우리 김건희- 한국인들 미국에 가서 공장 지으러 가도 막 잡아들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권이 매우 발달한 나라에서 참 잘 처리해 줄 것 같네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국무총리까지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한 확실하게 사람이 이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평택을 출마 선언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아마 이제 그 출마 선언해서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아요. 받을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 부정선거 아니면 뭐 그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황교안 전 총리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한덕수 전 총리 중형 선고를 법치주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적 제소를 통해서 미국과 자유우방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후진적 상황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부가 썩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너무 창피스럽습니다. 이게 좀 웃을 때가 아닌데 솔직히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하버드 나오신 분이라 미국에다 제소를 했나?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창피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픽스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가 출마를 하는지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대 뭐 본인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진관 부장에 대한 욕을 막 바가지로 해놨던 그 진격의 변호사라고 하는 이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관련 내용이 또 좀 싹 사라졌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우리 PD가 네. 확인을 해봤더니 이 채널에 사라졌다. 채널 자체가 아니, 사라. 채널은 이제 그 부분이 좀 화면에 지금 보입니다. 네네. 네, 저기에 자기들이 보면은- 욕하고 했던 것들. 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긴 한가 보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저런 거를 왜 삭제하죠? 그냥 떳떳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이미 퍼졌는데요. 무슨 뭐 그걸 왜 지워요?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래서 없애면 오히려 증거인멸 아니에요? 남들이 다 캡처해놨을 텐데. 그렇죠. 우리 사실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본인들이 올린 것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정상 참작을 해주잖아요. 삭제를 하면. 본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한 말들이 변협의 징계 사유, 그 외에 그렇죠, 그렇죠. 또 온갖 모욕, 협박, 그다음에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나중에 처벌을 크게 받을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자기 박탈될 수도 있고 민사소송으로도 돈을 물으니까 싫으니까 마치 이제 지워서 정상 참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또 비겁한 자들인 거죠. 아 그래요, 맞아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예. 대응하겠다고 아니, 얘기했었거든요. 법원행정처 때 고발을 했어요. 예, 정식으로. 지난번에 고발을 예. 했었었죠. 그냥 법원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고발을 하면은 그 법원 소속의 판사가 판단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는 일단 먼저 거겠지. 검경이 수사를 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이 뭐 하냐 이렇게까지 판사들이 공격을 받고 능멸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시용을 한 거죠. 네. 저자들이 지금 겁을 먹고 지웠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그 PD님이 진짜 발 빠른 게 또 화면에 지금 속보를 올려주셨는데요. 진격의 변호사들 유튜브 기존 라이브 영상은 다 내려갔습니다. 1시간 전에 그런데 새로운 라이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이하상에 대하여 감치 집행, 법관이 맞나? 이런 제목으로 한 개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내용은 판사가 진두지휘하는 변호인 감치, 형사소송의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유승수 변호사가 이번 그 감치 집행을 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에 대해서 좀 전에 엄청나게 비분 강개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아마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저 영상에서는 뭐 쌍욕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아, 그렇겠죠. 왜냐면 못하지. 지금 쫄아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막 어깨에 힘줘가면서 막 저것들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온갖 쌍욕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참 정말 유약한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익명의 사람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석 달 넘게 100일 넘게 저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이제 120개 이상의 글을 올리고 47군데 이상을 퍼날라요. 그래서 기회를 충분히 주고 주변 분들도 왜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하고 그게 이제 중앙당에까지 허위 비방 뭐 이런 걸로 많이 소문이 날 정도로 AI 그림을 만들어서 막 비난 비방 특히 이제 리박스쿨 제가 맨 먼저 소스도 같이 공유하고 제공하고 해서 세상에 오픈되고 하는 게 다 수많은 방송에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리박스쿨 관련자다. 그걸 AI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이퀄 표시를 딱 해놓고 막 AI로 보면 마치 이제 제가 그 내부자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았는데 1월 1일 날 해맞이를 하고 내려오는데 막 황당한 그 1월 1일 날 보통 덕담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날도 그날까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 뒤로 싹 이 사람이 그 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정의 공익을 위해서 뭐 공인에 대한 검증이다 하고 이제 황당한 말을 막 하고 그러더니 아무 제가 계속 반응이 없으니까
저는 이게 저 처음 말을 하는 네네, 거예요. 한 그러네요. 번도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이번에 고소는 많이 당하는데 본인이 직접 고소하진 않거든요. 네,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사실 없는데. 우리도 그러죠. 네, 네.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뭐 계속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그대로 다시 개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정상 참작이 될 뻔하다 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다 캡처를 해놓으신 거죠? 네. 역시 경험이 제가 많은 캡처해서 사람이. 제출했는데 A4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한 아유. 박스예요. 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검증은 당연하죠. 그건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특정 비방 뭐 이런 특히 이제 법관도 당연히 공인이고 자기들도 사실은 공인이죠, 정확히 보면. 네. 근데 근거 없는 허위, 비방 또 허위 사실에 의한 뭐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요즘은 이제 전자통신에 의한 거를 훨씬 더 강력히 처벌을 하잖아요. 네. 처벌도 규정상으로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가 좀 사회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특히 익명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경 기자가 200일 정도 구치소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와, 더 한 분이 있네요. 엄종현님은요, 구치소 며칠 정전되면 좋겠습니다. 추워. 네, 그리고요, KBD님께서 진격의 변호사들요, 오늘 저녁에 슈퍼챗 풍년이었습니다. 아, 또 돈을 또 따로 버는 거네. 그럼- 훈장이 확실하네. 와, 대단하네, 진짜. 그게 이제 전환길, 고성국 등이 그렇게 온갖 그건과 극단적인 말과 가짜를 쏘아붙고 와 시원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 반대 시원함으로 슈퍼챗을 극우 성향의 또 대형계열에 사는 부자들이 그게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그런가? 슈퍼챗을 많이 쏘는 거죠. 돈은 많고 할 이 일은 나라가 없고. 빨갱이한테 짓밟히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권모라는 자 해보자는 거냐, 고 이진관 부장과의 관련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존 길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5년 11월 19일에 있었던 그 감치와 관련된 난동 말고 또 감치 재판하는 과정 중에 또 새로운 난동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25일 날 이진관 부장이 저 얘기를 하면서 권 의원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감치 재판하겠다. 그리고 실제 그 재판에서 5일 또 추가 감치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진관 부장이 좀 있으면 결국 내가 감치 집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네. 그러네요.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딱 준비했다가 아유, 감치를 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분한테 잘못 보면 안 되겠다. 우리 앞으로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안진걸 소장님 유경험자로서 말씀 잘해주셨어요. 예.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름을 다 밝혔으니까 이 권은이라는 자가 정말 가장 이하성과 함께 유독 나머지 변호사들 중에 가장 극단적인 그렇죠. 태도가 이하성과 권 의원인데, 그러니까 권 의원은 감치로만 지금 전가가 이범이 되는 거죠. 이제 정식 형사 전가는 아니긴 하지만 변협에서 중징계에서 최소 이런 자들은 정말 한 1, 2년이라도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켜서 이런 짓 못하게 해야 됩니다. 뭐 영구 박탈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래야 변호사들이 그런 짓 안 하죠. 변호사들이 사실은 뭐 피고인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방어권 행사하는 과정 중에서 재판부랑 이제 안 좋게 되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변호사들이 보더라도 저 변호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변호나 방어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법정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들의 피고인에게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하상 씨는 고성국 TV도 출연하면서 본인의 정치 행보
죄송합니다만 정치행보로 보이는 이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특히 2월 19일 날 윤석열 씨에 대해서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기도해달라 또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9일입니다. 작년 정확히 1년 전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우리 자유청년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서부자유변호사협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부 자유청년들은 사실은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신 우리 윤 대통령님과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김영건 장관 변호인으로서 재판을 같이 하고 있고요. 2월 19일 날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윤 대통령과 우리 김영건 장관이 그리고 사령관들 그리고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긴 제가 한데. 진격의 변호사들 이제 여기 슈퍼챗 하도 많이 받았다길래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댓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왜 많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많이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댓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요. 아니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하고 종교가 만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기 몸소 보여주고 있다.